어제 한 대까지는 괜찮아? 자, 다시 봅시다. 자, 이때 어제 배웠던 거는 저거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대한 여부였는데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a의 x제곱에서 a가 1보다 크면은 주어진 그래프가 이렇게 오르락 1과 0 사이에 있으면은 주어진 그래프가 이렇게 내리락 이렇게 움직인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딱 밑받침이 되는 선이 뭐가 있었다? 바로 점근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를 했었다. 뭐 요 정도거든.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253번입니다. 세수 8의 4분의 1제곱, 16의 세제곱근, 그리고 5제곱근 30인데, 자, 일단 주어진 A8의 4분의 1제곱은 지금 밑부분을 봤더니 8, 16, 32인 것들을 봤더니 4의 거듭제곱도 있지만 조금 더 세세하게 2의 전체 거듭제곱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주면은 8 같은 경우는 2의 세제곱으로 바꾸어 줄 수 있으니까 정리에 의해서 2의 4분의 3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고, b의 값은 세제곱근 16이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16의 3분의 1제곱, 근데 16이 2의 4제곱을 의미를 하니까 정리해주면 2의 3분의 4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자, c가 되는 5제곱근 다시 쓸게요. c가 되는 5제곱근 32는 분명 32의 5분의 1제곱이기도 하지만 32가 2의 5제곱으로 정리가 되니까 계산하면은 2의 1제곱이 되겠죠. 그런데 봐봐. 여기는 b는 2의 3분의 4제곱, c는 2의 1제곱, 그리고 a는 2의 4분의 3제곱인데 그래서 b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 c고요, 그 다음 a가 돼서 정답은 2번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 지수가 제일 크고 그 다음 3분의 3, 그 다음 4분의 3, 1보다 작으니까. 그런데 아니 왜 지수가 클수록 계산한 결과가 커지는 거야? 많이 곱했으니까. 그럼 1보다 작은 값이면은 1보다 작은 값이면은 미치 그래도 똑같아? 그러면은 분모가 더 커지는 거니까 오히려 더 저기가 된다? 자, 잘 봐. 우리가 배우는 이 단어는 물론 지금 수행이가 얘기를 한 정답도 맞아 사실은. 근데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기본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단원이 함수의 그래프란 말이야. 함수 지수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우리 그래프상에서 얘기를 해보자는 거야. 잘 봐. 지금부터 우리가 y는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됐어요? 그러면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은 주어진 그래프는 분명히 증가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런데 2의 3분의 4제곱이라는 이 계산 결과가 만들어지려면은 x자리에다가 뭐를 대입해야 되는 거야? 3분의 4를 대입해야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c값이 나오는 2의 1제곱은 x자리에다가 뭘 대입해야 되는 거야? 그대로 1을 대입을 해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있는 x자리에다 뭘 대입해야 되는 거야? 4분의 3을 대입해야 하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A 값에 대한 지점이 만족하는 A 값이 나오려면은 여기를 대입해야 되고 만족하는 B의 값은 여기다가 만족하는 C의 값은 이렇게 1을 대입을 해야 Y는 2의 X제곱 X 자리에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요 값들이 나오지 않겠어? 됐어? 자 다시 봐봐. 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 우리는 지금 비교를 하고 싶은 게 2의 4분의 3제곱과 2의 3분의 4제곱과 2의 1제곱의 계산 결과를 비교하고 싶은 건데 모든 세 개의 값을 정리한 값을 봤더니 분명히 요 x자리에다가 4분의 3을 대입하면 저 a 값이 나오는 거잖아. 그리고 3분의 4를 대입하면 b의 값이 나오는 거고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이 c의 값이 나오는 거잖아 분명히. 그러니까 ABC라고 하는 계산 결과를 만들어 주려면 4분의 3, 3분의 4, 1을 x에다가 대입한 결과값이잖아. 근데 4분의 3을 대입한 결과값은 결국은 x값이 4분의 3일 때의 이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에 y좌표를 확인하면 되지 않냐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그리고 2의 3분의 4제곱의 계산 결과는 결국 주어진 그래프에서 이 x자리에다가 3분의 4를 대입한 결과값이니까 x값이 3분의 4인 지점에 대한 y값이 b의 값이라고 할 수 있겠지. 세 번째도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우리는 이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의 특징은 그래프가 분명히 어떻게 돼?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하잖아. 그러면 대입을 하는 x값이 더 큰 값을 넣을수록 더 높이 올라가는 y값이 커지겠지. 그래서 x값에다가 더 큰 값을 넣을수록 계산 결과가 커진다는 거야. 이해됐어? 지금 아까 수현이 네 설명은 사실상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느낌의 설명이야 사실. 그러니까 맞는 표현을 수학에서는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는 건 불가능해. 예를 들어 2의 3제곱과 2의 4제곱을 계산하면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더 커지는 게 커질수록 더 값이 커지지 않나요? 이게 수학적인 증명이 불가능해. 왜냐면 3과 4를 넣었을 때 성립한다고 해서 4와 5가 대입이 됐을 때 성립한다라고 하는 확정적인 보장은 없어 이 세상에. 그래서 지금 네가 했던 증명은 수학적으로 맞아. 그리고 계산 결과도 맞으니까 어떻게 보면 써도 상관은 없는데 수학적으로 맞지 않다는 건 되게 중요한 소스인 거지. 근데 쌤이 보여준 형태는 어때? 그래프 자체가 이미 증가하는 함수처럼 생겼으니까 x값을 큰 걸 집어넣을수록 계산 결과는 무조건 올라가겠지 더. 그러니까 성립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증명은 이 방식으로 해주셔야 한다. 오케이? 그런데 아마분이 그냥 써도 그렇게 상관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고사 범위를 쌤이랑 안 해가지고 이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여기서 약간 수습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여기 오늘 공부할 게 조금 많아. 알겠지? 그래서 수습을 하면은 뒤쪽에 있는 다른 함수들이나 현재 모의고사 할 때도 좀 영향은 있을 거야. 해볼게요 일단. 자 일단 fx의 그래프는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y는 2의 x 더하기 1제곱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됐어요? 다시 한번 두 번째 줄에서는 뭐라고 했어?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했으니까 자 원래 어떻게 해? 우리가 그저께 배웠던 형태로는 y축에 대한 이동은 y 플러스 2, y 빼기 마이너스 2로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사실상 근데 y 플러스 2를 이항을 시켜주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가 되나? 밑이 1보다 크니까 선생님 그래프는 증가하는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를 왼쪽으로 한 칸, 아래쪽으로 두 칸 이동한 그래프지. 여기까지 됐어? 그때 잘 적어놔야 돼.
그래프를 그려서 가장 높은 지점의 y좌표를 최대값, 가장 낮은 지점의 y좌표를 최소값으로 표현을 합니다. 쌤이 사용해주는 문제풀이 방식은 사실상 고3 때까지도 쓰는 소스들이고, 최대 최소는 참고로 2학년이 끝나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까지도 계속 사용이 되는데, 자, 그래서 2차 함수에서는 예전에 이런 문제가 존재를 했어요. 자, x값이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을 때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라는 그래프가 있대. 이때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자, 어떻게? 일단 그래프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표준형을 정리 먼저 해줘. 맞지?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가 만들어져? 꼭지점의 좌표가 2,1인 아래로 굴러긴 포물선이 만들어져. 근데 이 꼭지점의 좌표가 2,1인 아래로 굴러긴 포물선을 어떻게 잘라냈어? x값이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이 파란색 그림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럼 최대가 되는, 즉 가장 높은 지점은 x가 몇일 때? 5일 때. 이 지점을 얘기를 하겠고, 그때의 2가 몇이야? 대입을 했더니 10이 나와. 최소는 x가 몇일 때? 최소는 그래프상에서 가장 밑에 있는 지점의 y값이야. 그럼 최소는 x가 몇일 때? 2일 때여야지. 여기가 x가 1일 때잖아. 범위가 이거니까.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지금. 그럼 가장 낮은 지점은 여기고 가장 높은 지점은 여기잖아. 그러니까 y값인데, 아니 그러니까 봐봐, 쌤이 그래서 물어본 거는, 그러니까 y값을 대답한 거야. 오케이. 자, 봐봐, 가장 낮은 지점의 x좌표를 물어봤던 거야 방금은. 그래서 물어봤고, 그래서 x가 2일 때야. 그때 이 y값이 몇이야? 1인 거야. 그래서 최대가 10이고 최소가 1인 거야. 이해됐어? 이런 느낌으로 안 했어? 그러니까 물어본 게 기억이 없어? 이런 느낌으로 안 했던 것 같아?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 응, 좋아. 요거야 일단. 요 개념만 있으면 충분해. 이게 어떻게 배웠더라도 상관이 없이. 근데 이 그림에 매우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어. 바로 뭐냐면은 최대 최소를 풀 때는 소연아, 절대 좌표 평면을 그리면 안 돼. 내가 이런 장치를 몇 가지를 한단 말이야. 지금 오늘 아까 테스트 봤던 원방 같은 경우도 좀 잘해준 게 뭐냐면, 잘해준 게 어차피 좌표 평면들을 다 안 그렸지. 이거는 초반에도 원 할 때도 얘기를 했잖아. 좌표 평면을 그려야 되는 상황은 접하거나 이런 거에 조금 세부적인 요소가 필요할 때, 즉 몇 사분면인지 명확하게 할 때나 필요한 거지, 그래프 자체는 좌표 평면이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쌤이 이렇게 왜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은 좌표가 문자로 나와 있으면은 좌표 평면을 그리면 그림을 못 그려. 근데 예를 들어서 원방의 중심이 A, B야. 근데 그냥 그리면은 찍어서 그려. 그래서 쌤이 좌표 평면을 자꾸 그리지 말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거기에다 더불어 최대 최소 문제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가 만약에. 그럼 당연히 좌표 평면은 안 그리.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부터 내려왔던 거거든. 자, 그럼 다시 이걸로 가보자. 근데 얘는 봐봐, 어떤 그래프냐면 밑이 2인 증가하는 이 그래프를, 여기 봐요, 증가하는 그래프를 왼쪽으로 어떻게?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하고 아래로 2칸 이동한 그래프지. 그 이동한다고 이 모양이 변해?
안 변하겠지. 그러니까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증가하는 그래프인 거야. 뭐 구부러지는 데 있어? 없지. 그냥 계속 저쪽은 밑으로 처박히고 0을 따라가고 이쪽은 올라가니까 그걸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상부터 1까지의 영역으로 잘라내게. 이거 됐지? 그럼 여기서 질문. 최대는 x가 몇일 때? 1일 때가 되겠지. 그래서 1 그대로 대입했더니 최대값이 2가 나옵니다. 최소는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그래서 대입을 했더니 4분의 1, 4분의 8, 마이너스 4분의 7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대 대한 최대 최소의 합은 얘의 값이 4분의 8이니까 합이 4분의 1이다 하고 나와지겠지. 됐어요? 자, 아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설명했을 때랑 현 시점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지? 맞지? 자, 그런데 여기서 약간 문제가 어떻게 생겼어? 밑이 2분의 1인데 지수 부분이 2차를 가지고 있잖아. 자,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비슷하게 했을 거야. 쌤이 놓는 포지션은 아니어도 꽤 비슷했을 거야. 근데 우리끼리 약속하는 게 있어. 자, 요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써야 돼. 이제 y는 2분의 1의 t제곱으로 바꿔줘. 저 지수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 t야.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 t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으로 적어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x값의 범위를 딱 정리를 해서 어떤 동작을 만들어줘? 하나, 둘, 세 개의 모양이 딱딱딱 자리 잡게 만들어줘. 여기까지 됐어? 우리는 결국은 뭘 궁금해하는 거냐면 x값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인 범위에 대해서 결과 y의 최대 최소를 궁금해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세 개를 자리를 잡아줘.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이 노란색 범위와 주란색 범위와 식을 가지고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지 않냐는 거야. 자, 정리해 볼게요. 그럼 t는 x 빼기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2니까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생겨져 있는 거야? 꼭지점이 1,2인 아래로 볼록이 포물선인 거야. 됐어요? 그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범위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고, 됐지? 최대는 그럼 x가 몇일 때? 자,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게. 잘 봐. 지금 둘의 관계는 바로 x로부터 t로의 함수인 거야. 오케이? 함수는 뭐라고 해서 쌤이 어제? 대응하는 관계를 얘기를 해. 그래서 대응하는 관계인데, 자,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번호도 있다고 했고, 뭐 자판기, 음료수 버튼과 대응되는 나오는 음료수도 있어. 이때 누르는 버튼, 입력, 인풋을 시키는 걸 정의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조만간 배울 거야. 그리고 나오는 음료수 계산 결과물을 시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잘 봐. 우리는 x 값이 이 범위일 때 결과물 t를 만들어내는 x로부터 t로의 함수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x를 뭐라고 불러?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이 t를 뭐라고 불러? 치역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의 주인공은 x에서 발사되는 t가 꽂히는 주인공이야. 자, 이때 잘 봐. 다시 최대는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래서 실제로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뭐가 나와? 최대값 6이 나오는 거야. 됐지? 최소는 x가 몇일 때? 1일 때 최소값 몇이 나와? 2가 나와지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최소가 2인 거야. 최대가 6이고
그치 소연아? 여기까지 됐어? 최소가 2고 최대가 6인 거야. 누구의? 누구의? 그래. t의 최대 최소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이걸 들고 다시 어디로 가? 이 문제로 다시 가는 거야. 최대 최소는 근데 어떻게 풀기로 했어? 그래프를 그리기로 했어요. 뭐 없이? 절대 좌표 표면이 없이. 근데 현재 밑이 2분의 1인 그래프니까 그래프는 감소하겠지. 근데 t의 값이 몇부터 몇까지였어? 2부터 6까지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6인 최대 최소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최대는 몇을 대입해? 최대는 몇을 대입해야 돼? 2를 대입해야 되니까 최대는 4분의 1일 거고 최소는 뭐를 대입해? 6을 대입을 할 거니까 64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대값인 라지 m이 4분의 1, 최소값인 스몰 m이 64분의 1이니까 라지 m분의 스몰 m을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결국은 64분의 4 계산 결과 16분의 1이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지금 쌤이 보여주는 이 느낌도 좀 기억나? 기억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할 때 요 치환해서 하는 요 형태가 있었거든. 근데 쌤은 여기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바뀐 것 뿐인 거지 원래 문제들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게 정리를 최대한 해준 거야 일단. 자, 한 번 더 볼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단 쉽게 얻는 건 없는 것 같고 쌤 저번에 예전에 그 얘기했잖아. 그 저거 휴지 이렇게 좋다 그 얘기했잖아. 그 위에 똑같이 있었다고 과거에 나도 똑같이 생각을 했다고. 오늘은 좀 웃긴 게 쌤이 원래 딱 씻어 들어가면은 면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양치를 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감고 그 다음에 몸을 닦는 편이거든. 그러니까 모르겠어. 너도 너만의 루틴이 있을 거 아니야. 씻는 그 약간의 루틴이. 근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 잘 제대로 이제 본인이 씻고 이런 것들 잘 못할 때는 순서도 막 뒤죽박죽이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보면은 나 쌤도 뭐 나이가 있으니까 한두 번 씻겠어.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자기가 편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오늘 딱 들어갔는데 그냥 순간 왜 그런 바람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면도를 좀 이따가 하지 뭐 이렇게 한 거야. 그렇게 하고서 면도를 스킵을 한 거야. 웬걸? 여기 출근하려고 차를 탔는데 면도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미 면도를 해서 신경 쓰지 않는 걸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기본적으로 어렵게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게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도 봐봐. 원방 공부를 하거나 지금 우리 대수선행 공부를 할 때 보면은 이미 내가 봤을 때 소연이가 봤을 때 난 이거는 충분하게 완벽하게 마스터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럼 신경도 안 써도 본인이 알아서 한다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보면은 쌤이 어제도 얘기했잖아. 소연이가 다 좋은데 조금 숙달까지의 과정을 미리 땡겨서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했잖아. 오늘도 보면은 조금 얘기 들으면 할 수 있는 건데 숙달까지가 완료가 안 돼 있으니까 푸는 것도 조금 더디고 너도 자신감이 없고 이런 느낌이 좀 있단 말이야. 근데 포함이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 단원도 정리를 해줄 때 계속 같은 규칙성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 여기도 무슨 규칙성이냐? 자, 일단은 최대 최소에 대한 문제를 풀고 있죠. 근데 여기 정리를 봤더니 너 이거 y는 지수에 덧셈 뺄셈이 있는 것은 무조건 정리를 해주고 이쪽은 3의 x제곱에 대한
전체 제곱꼴이겠지. 9의 전체 x제곱이니까. 됐어? 자, 그럼 요 정리를 최대 최소 문제인데 한 번에 무언가를 정리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바꾸자. y는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3t라고 정리를 하고 조금 띄워서 t를 3의 x제곱 그리고 x 값을 이렇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자. 그러면은 방금 전에 풀었던 위쪽의 문제랑 풀이 방식이 완벽하게 동일해졌지. 어제 그거 없었잖아, 선주씨. 있어 지금? 왜 있어? 어제가 그걸 쓴 건가? 이상한 규칙이야. 이상한 규칙. 이해가 잘 안 됐어. 자, 그럼 일단은 여기 먼저 풀어봅시다. 밑이 일단 1보다 큰 그래프니까 일단 증가하는 함수가 되겠고 그 상태에서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최대는 1일 때 3, 최소는 마이너스 1일 때인 3분의 1이 되겠죠. 누구의? t의. 그리고 t의 이 범위를 정리를 했으니까 이 범위를 들고 다시 어디로 가? 다시 이번에 위로 가자. 됐죠? 자, 그리고 어떻게 정리를 해줄 거야? y는 마이너스 t제곱 빼기 3t 이렇게 쓰고 플러스 4분의 9 대신 빼기 4분의 9니까 정리 한 번 더 마이너스 t제곱 빼기 3t 더하기 4분의 9 플러스 4분의 9 정리 한 번 더 t 빼기 2분의 3의 전체 제곱 더하기 4분의 9다. 자, 표준형 정리했으니까 자연스럽게 꼭지점까지 들어간 그래프를 그려주시고 자, 이때 t의 값의 범위가 몇부터? 3분의 1부터 3까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3분의 1이 여기 있으면 3이 조금 더 멀리 있어야 되겠지. 이게 계산을 굳이 할 게 아니라 어차피 2분의 3이 0과 3의 딱 중간에 있잖아. 그렇겠지? 근데 0과 3의 딱 중간에 있는데 3분의 1은 0보다 조금 더 오른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최대 최소가 이런 식으로 여기서의 최대값 4분의 9 여기서의 최소값 3을 그대로 대입한 값이니까 0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라지 m이 4분의 9 스몰 m이 0이니까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은 4분의 9가 된다. 됐어요? 그리고 그랬잖아. 이게 여기 지수 단원이 당연히 상위 개념이다 보니까 줄게. 상위 개념이다 보니까 우리가 공통수학 2나 1에서 배우고 넘어온 개념들이 여기서 사용이 많이 되거든. 근데 그때 그 개념이 여기 있는 산술기라는 단원입니다. 빈 곳에다가 잘 써줘. 자, 세 개가 세트거든. 1, 2, 요거는 현재 시점의 시수로 아마 다
다음 주 화요일이나 이번 주 목요일쯤에 진행하게 될 예정인데 아마 다음 주 화요일 정도 요번 돌아오는 화목 수업 말고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뭐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간고사 시험범위라서 정리가 됐을 때 아니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범위이기는 한데 한 문제 정도는 일단은 출연할 거고 일단은 익숙하지 않아 오늘은 그지? 그래서 그냥 이 유형 8번이랑 아래에 있는 유형 9번은 그냥 보고서 그냥 적는 거밖에는 방법이 없어 일단. 자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래 최대 최소가 나오면은 그래프 그리기로 했잖아. 이게 선택 1번이면은 선택 2번이 이 산술기압 평균이라는 공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의 모양에 따라 그래프를 못 그리면은 산술기압으로 넘어가는 상태까지도 고민을 해놔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읽어서 다시 여기도 봐봐.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네? 그럼 그래프를 구하면 되잖아. 근데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거기서 시작을 하셔야 돼. 자, 해볼게요. 자, 일단 주어진 문제가 현재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 더하기 3제곱이라고 나와져 있는데 분명한 거는 지수에 있는 덧셈 뺄셈은 무조건 분리해주는 게 가장 편합니다. 즉 정리를 하면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4의 3제곱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가능할 테고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또한 어떻게 정리가 가능한 거야? 4의 x제곱분의 1 그리고서 4의 세제곱이니까 64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한 번 더 써볼까요? 4의 x제곱 더하기 4의 x제곱분의 64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됐죠? 자, 그런데 아직 익숙하지 않아.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봐봐. 산술기압 평균의 가장 중요한 기본 하나는 뭐였냐면 무조건 두 개 값이 어떤 값이어야 돼? 양수일 때만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런데 지수의 계산 결과는 밑이 1보다 큰 이 지수의 계산 결과는 항상 양수이잖아. 무조건. 왜요? 왜 양수야? 그래프를 그리면 밑이 4인 지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길 거고 모든 나오는 계산 결과값이 0보다 다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항상 양수라는 것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풀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 공식을 그대로 한번 써볼게. 두 번째. 그럼 정리가 어떻게 돼? 4의 x제곱 더하기 4의 x제곱분의 64는 2 곱하기 루트 4의 x제곱 곱하기 4의 x제곱분의 64라는 식이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4의 x제곱이 모두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계산 결과가 어떻게 돼? 2루트 64가 된다. 근데 루트 64가 뭐야? 8이잖아. 그러니까 무엇이 돼? 최소값은 16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16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최소값은 16이 나온다는 거야. 됐지? 됐어? 자, 그럼 봐봐. 최소값 16이 나온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 등호가 성립이 됐다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있어? 3번 하고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대? A랑 B. 근데 현재 A가 문제에서 뭐야? 4의 x제곱이고 B가 뭐야? 4의 x제곱분의 64거든. 얘네 둘이 뭐 할 때 성립한다고? 같을 때 성립한다는 거야.
그럼 좌변이 이렇게 4의 x제곱 곱하기 4의 x제곱이 64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럼 정리에 의해 4의 x제곱이 8이면 되겠지. 그런데 정리 다시 한번 4가 2의 제곱의 x제곱이니까 좌변은 2의 2x제곱, 우변 8은 2의 세제곱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그럼 만족하는 2x가 3을 만족하면 되니까 언제였던 거야? 그 성립이 되는 경우가 x가 2분의 3일 때였던 거야. 그때 최소값 몇을 갖는다? 16을 갖는다. 그러니까 개념도 아예 없는 상태고 시계 모양도 익숙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뭐 공부를 엄청나게 한다기보다는 이거를 조만간 또 배울 거고 또 2학년 때는 연결해서 또 해야 된다는 생각까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271번도 좀 깁니다. 자, 해볼게요. 방금 했던 위쪽에 산술기하를 여기도 한 번 더 써줄 건데, 여기는 재밌는 게 뭐냐면 일단 원식을 한번 쓸게요. 이제 이렇게 나와 있거든. 자, 이때 요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바꿔줄 거야. 근데 여기서 이 식을 양변을 제곱하면 이 친구의 제곱이 되겠고, 그럼 완전 제곱식에 의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서 아이고, 이거 안 바꿔도 됐었네.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 그러면 요 9x제곱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제곱이 결론적으로 t제곱 빼기 2고 여기가 t라는 거야. 자, 그럼 식 정리를 한번 따라와 보면 y는 6t 마이너스 t제곱 빼기 2니까 이제 진짜 정리할게. y는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6t 더하기 2가 되고, 이때 t가 뭐가 돼?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이때 x에 대한 범위가 없으니까 x는 모든 실수가 된다 라는 세 단계의 정리가 다시 한번 완성이 됩니다. 사실 여기서 시간을 한 번 더 해줘야 돼 솔직히. 근데 방금 위쪽에서 배운 걸 좀 바로 적용을 할게. x가 모든 실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요 계산 결과에 의해 어떤 일이 벌어져? 산술기하에 의해 t의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아서, 이건 바로 위에서 했던 거. 이거 그래도 한 번 더 쓰자. 이렇게 한 번만 더 추가로 쓸게. 그냥 아래다 쓰셔도 되고.
이 파란색 물결 표시 부분이 계산 결과가 딱 2가 되겠지. 그러면 t의 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계산 결과가 만들어지겠고, 얘가 t니까 이 범위를 들고 또다시 여기. 그러니까 되게 복합적인 거야. 여기 부분에 대한 정리가 그냥 단순하게 풀어놓해서 나올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위로 블록이고 꼭지점이 3,11이 되도록. 그럼 t의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가 2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고, 최대는 몇인 거야? 11이 나오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가 일단 지수 함수에 대한 모든 총 내용들이야. 어때? 어려워? 뭐 많이 해볼 만한 게 진짜 이게 수학이 보통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제일 공감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평상시에는 내내 수학밖에 할 여력이 안 나. 여력이. 그러니까 가끔 쌤도 그런단 말이야. 이게 보충을 이렇게 불러. 이게 보충을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영어도 되게 많이 약세가 됐잖아. 보면 알겠지만 뭐 모의고사도 다 등급부도 다 사라지고, 뭐 영어에서 바라는 것들이 그냥 내신에서의 정도인데, 그러면 대학교에서는 뭘로 기준을 잡아서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를 어떻게 정리를 해? 영어를 100점 맞는 친구랑 91점 맞는 친구가 똑같은 상황인데,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준을 잡을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나마 좀 더 수학이 좀 더 강세가 되는 게 좀 있어. 그런데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다른 공부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상 이상으로 수학을 해야 되는 시간이 생각보다 진짜 길어. 진짜 오래 걸리고. 근데 여기서 웃긴 건 뭐냐면 수학은 한번 올려놓으면 잘 안 떨어져. 이유가 봐봐. 한 번 제대로 찍어서 올려놨다는 게 한 번 시험 잘 보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러가지고 계속 유지만 되는 꼴이 갔어. 뒤에 보잖아. 다 비슷한 거야. 이것도 막 지금 정리가 산술기하라고 하는 게 어차피 우리 공통수학 2에 있다고 했고, 이렇게 배치하는 거는 이미 공통수학 1에서 했던 내용들이고, 지수는 뭐 나오지도 않았어 사실상 정리는 이 문제 같은 경우. 그래서 반복을 좀 많이 해놔도 충분히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단원의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3면 3, 2, 6, 3, 3은 9, 9문제 정도가 지금 남았는데, 요번에 9문제 최대한 나가보고 안 되면 멈추기는 할 거야 일단. 근데 좀 끊어지는 김에 조금 쉬었다가, 뭔가 선생님 맨 처음에는 나도 뭐 할 말이 나서 수련이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그냥 그게 습관인 것 같더라고. 많이 이렇게 쳐다보고. 근데 뭔가 되게 말할 것 같은 느낌으로 쳐다봐. 그러니까 입을 뭔가 뗄 것 같아. 쌤, 그 질문 다 나갈 거예요, 9문제? 그냥 물어본 거야. 9개 다 못 나가야 할 수도 있기는 해. 아마 다 못 나가기는 힘들 거야. 맨 마지막 쪽이 좀 어려운 게 있어가지고. 알겠지? 그리고 대충 다시 얘기를 할게요. 돌아오는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날은 이제 삼각함수 파트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중3부터 개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다 할 거야. 그래서 개념만 좀 제대로 잡아서 조금 유지해주면은, 물론 12월 달에도 12월 달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도 얘기해주기는 하는데, 이게 좀 그렇더라고. 좀 이렇게 여유 있을 때 그냥 진도를 온전하게 전달을 하는 상황이랑 약간의 시간에 쫓기는 게 조금 다르기는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일단 그렇습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이번엔 방정식인데, 자, 우리가 지금 지수의 연산, 그리고 이제 로그의 연산, 그리고서 이제 지수 함수가 끝났어. 근데 지수 함수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인 연산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다 쫓아가면 돼. 다시
자, 9분의 1을 3의 제곱분의 1의 전체의 x제곱 그리고 27을 3의 세제곱의 x제곱 그리고 루트 3을 3의 전체 2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됐지? 자, 이때 3의 제곱분의 1을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3의 세제곱의 x제곱을 3의 3x제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도 지수끼리 곱해져 있으니까 3의 마이너스 2x제곱 곱하기 3의 3x제곱이 3의 2분의 1제곱이 되겠고 곱하기 형태니까 지수끼리 더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3x가 3의 2분의 1제곱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끝에까지 붙들고 유지해주는 느낌으로 오게 되면 마지막 줄에 뭐가 나오게 되냐면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3x가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좌변과 우변의 지수가 같다라는 식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괜찮죠? 자, 그리고 양변에다가 이제 정리 조금 더 양변에다가 2를 곱해주면은 마사x 제곱 더하기 6x가 1 우변으로 넘기면 4x 제곱 빼기 6x 더하기 1이 0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때 두 실근의 합이니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a분의 b 계산하면 합은 2분의 3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옥수수 좋아하는 옥수수 좋아해? 쌤이 초당 옥수수 먹어봤어. 초당 옥수수. 그러니까 차옥수수를 보통 이제 옥수수 대에 있는 거를 쫀득쫀득한 그 차옥수수를 많이 먹는데 그 막 음식점 같은 데 가면 콘치즈 같은 거 있는 그 노란색 옥수수 있잖아. 그게 달려있는 옥수수도 먹어봤어. 이게 들고 차옥수수는 먹어봤지. 하얀색이나 검정색 이렇게 돼 있는 거. 근데 쌤이 나는 옥수수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이상하게 어렸을 때에는 옥수수를 잘 먹었던 것 같은데 옥수수가 지금 막 나오는 그런 차옥수수 이런 거는 조사만 먹으면 맛이 없어. 내 기준에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옥수수를 그렇게 싫어했나 했는데 막 콘치즈나 이렇게 옥수수빵 이런 거 하면 먹긴 먹는데 근데 쌤이 알고 보니까 옥수수가 그 노란 아까 얘기한 그 노란색 옥수수 있잖아. 그게 이제 초당 옥수수라고 하는 건데 그게 되게 달아. 근데 요번에 이제 아는 후배가 취미로 농사 짓는 걸 하는데 취미가 농사야. 아무튼 그래서 농사를 져가지고 옥수수를 재배를 해서 주는 거야. 그래서 집에서 쪄서 먹었다가 이거 뭐 이따 먹는다 안 먹는다 하다가 학원 가서 선생님이 좀 배가 고플까봐 혹시나 옥수수를 챙겨왔어 학원으로. 그래서 배고플 때 좀 먹으려고 딱 먹었는데 딱 먹으니까 갑자기 한 30년 전에 아기 때 엄마가 주던 그 옥수수 맛이 생각이 나는 거야. 어렸을 때 옥수수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게 이 맛인 거야. 근데 내가 옥수수를 안 먹은 계기가 찰옥수수들을 사람들이 먹으면서 그게 약간 얘기하는 거 딱딱하잖아. 조금 쫀득쫀득하다고 표현할 정도의 이상으로 좀 딱딱하잖아. 단맛도 난 잘 모르겠고. 근데 우리 딸들이랑 우리 선생님 와이프는 되게 잘 먹거든. 옥수수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근데 쌤은 그걸 안 먹는다고 했잖아. 아무리 많이 쪄놓고 맛있다고 해도 난 맛이 없더라고 나는. 근데 그걸 먹었는데 그 맛이 나서 너무 맛있었다 이렇게 했더니 그 동생이 더 갖다 주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봐. 원래 옥수수를 우리 와이프 딸도 좋아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내가 맛있어하는 옥수수를 평상시에 맛이 없어 하던 사람이 맛있어하는 옥수수면 원래 차옥수수도 좋아했던 사람이 먹는 그 옥수수 맛은 얼마나 더 맛있겠어. 이 사람 그러니까 팀은 내 옥수수의 맛을 느끼는 게 약간 옥수수의 맛을 느끼는 게
기대치가 이만큼 있다면은 나는 이만큼인 거야. 근데 그 사람은 뭐 더 낫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더 이제 옥수수의 맛을 더 잘 느끼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 5개인가를 줬거든. 옥수수 5개면은 꽤 많은 거지 않을까 싶은데 한 잔에서 선생님 몇 개나 먹는지 모르겠지만 뭔지 모르겠는데 어제 우리 수업하고서 선생님이 갔잖아. 집에 갔는데 다 쪘는데 문제가 있대. 이게 나 때문에 갖고 온 건데 내가 맛있어 해서 다 쪘는데 문제가 있대. 다 쪄놨대.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근데 옥수수가 문제 있을 게 뭐가 있어? 자기가 먹다 보니까 4개를 다 먹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 남은 거야. 근데 나는 내가 이걸 한번 맛을 보려고 했는데 진짜 맛만 보게 생긴 거야. 근데 뭔가 신기해. 한번 기회가 되면은 먹어볼 만한 거 같아. 마트 만약에 어머님이랑 만약에 가고 뭐 하잖아. 옥수수가 이제 초당,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좀 지났어. 아마 지금이 거의 끝물일 거야. 근데 맛있어. 신기해. 자, 다시 가볼게요. 쌤이 제일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 바로 뭐냐면은 이 백지 상태로 그냥 놀리는 거야. 선생님 이거 저 숙제 하나도 못했어요. 지금 해서 해놓고 갈게요. 뭐 그럴 수 있어. 했대. 근데 별표만 이렇게 딱 쳐져 있어. 아무것도 없이. 그럼 쌤이 요 얘기가 나오면은 내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 야, 그러면 지금 문제 일단 써볼게. 일단 문제 그대로. 자,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야. 수학 실력이 늘려고 하면은 나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 방탈출감에 나왔어. 거기 가면 자물쇠 같은 거 막 이것저것 있잖아. 되게 특이한 자물쇠도 많고 알파벳 자물쇠 막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보면은 야, 그 자물쇠를 열려면 진짜 자물쇠를 만져라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문제가 뭐고 어떻고 간에 풀고 나름을 떠나서 이걸 풀려고 하면은 뭘 알파벳을 알아도 제대로 한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되고 뭐 문제도 푸는 게 중요하겠지만 쌤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나와져 있는 도구가 꼴랑 저거 하나인데 저거 하나잖아.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식이야. 근데 모르겠다라고 질문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와. 그냥 모르겠대. 그런데 봐봐. 9가 뭐야? 3의 제곱이야. 27은 3의 세제곱이야. 그리고 여기에 10 곱하기 3의 x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다. 이렇게까지도 정리가 돼. 됐지?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3의 2x제곱은 3의 x제곱의 제곱, 여기는 3의 x제곱의 세제곱, 여기는 계산 결과 90 곱하기 3의 x제곱. 아니 이런 연산도 못하냐는 거야. 지금 그 정도로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 이거를 그냥 정리하기 좀 힘들어 보여서 3의 x제곱을 t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90t를 그대로 좌변으로 넘겨주면, 그리고 t를 그대로 한번 묶어주면, 그리고 t에 대해서 인수분해가 정리가 되면 이 되지 않냐는 거야. 아, 이거는 할 수 있죠 라고 하는데 처음에 백지 상태만큼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없어. 백지 상태만큼. 뭔가 쓸거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쓰라는 거야. 9가 여기 지금 3의 거듭제곱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9랑 27이니까 밑에 보이는 9를 3의 제곱, 27을 3의 세제곱으로 정리하는 것도 못 건드리는 친구가 과연 큰 덩어리의 문제는 어떻게 건드리냐는 거야. 자, 맨 마지막 그럼 정리가 어떻게 나와요? 만족하는 t의 값이 0이거나 마이너스 10이거나 t가 9거나.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있어.
t가 뭐였어? 바로 3의 x제곱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 3의 x제곱 지수의 계산 결과는 항상 뭐다? 아니, 끄덕일 게 아니라 뭐다? 양수다. 응? 다시 지수의 계산 결과는 항상 양수야. 알겠지? 그러니까 0이 될 수는 없어. 음수가 될 수는 없어. 그러니까 3의 x제곱이 계산 결과 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 양수인 9밖에 없어. 그런데 9가 3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x를 뭐라고 할 수 있어? 2라고 할 수 있겠고, 그때의 실근 알파를 2라고 하면 2의 알파 제곱은 2의 제곱이니까 계산 결과를 이렇게 4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방정식골에서 우리한테 필요로 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자꾸 끝에까지 정리를 해주는 작업. 딱 그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자, 여기다 한번 볼까요? 그럼 방정식이 양쪽이 성립하려면 너무 간단해 보여. x 더하기 7이 뭐면 될 것 같아? 요 미친 x 더하기 7이 그냥 4가 되면 되겠지. 그럼 x가 몇이면 되는 거야? 일단 마이너스 3이면 되겠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어. 근데 방금 x 더하기 7이 4였어야 되는 이유는 x가 어떤 값이건 간에 지수가 x 더하기 1제곱이 나와지면은 계산 결과가 밑이 똑같으면 결과가 똑같기 때문인 거잖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어. 바로 뭐야? 지수가 0이면 밑이 달라도 계산 결과가 무조건 1이지. 그치? 그래서 x가 몇이면 돼? 마이너스 1인 것도 가능한 거야. 됐습니까? 자, 오늘 조금 더 나가긴 할 건데 내용이 어려운 내용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하면서 이해했으면은, 그러니까 소니가 이해했으면 좋겠는 대목은 뭐냐면은, 아, 이런 식으로 문제들을 풀고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이런 건 어렵고 이런 건 쉽고 이런 것들을 좀 봤으면 하는 거거든. 자, 다시. 자, 식이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는데 주어진 2의 x제곱을 라지 a 그리고 3의 y제곱을 라지 b라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주어진 식은 어떻게 정리가 가능해? 2의 x제곱 저기를 a, 여기를 2b가 26이다 정리할 수 있겠고, 여기 바로 정리가 안 되는 게 2의 x 더하기 1제곱은 기본적으로 2의 x제곱 곱하기 2의 1제곱이고, 그래서 여기 정리가 2a-b가 7이다. 이런 정리 또한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이는 아래식의 양변에 2를 곱해서 4a 빼기 2b가 14인 걸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두식을 더해주게 되면은 5a 값이 40이 나오니까 만족하는 a가 8인 게 나오겠고, a가 8이니까 b의 값이 9가 되겠죠. 복잡하면 치환을 하면 되고, 계산할 거리가 있으면은 계산을 이어서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냥 라지 a가 2의 x제곱이었으니까 얘가 8이고, 라지 b가 3의 y제곱이었으니까 그게 9가 되겠죠. 자, 2의 x제곱은 8이니까 2의 세제곱이겠고, 3의 y제곱은 9니까 3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정리에 의해서 x를 3이라고 하고 y를 2라고 할 수 있겠죠.
더해주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5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어정쩡하게 끊어내지 말고 우리는 요 285번 방정식으로 마무리 짓는 것까지 정리를 하고 부등식은 그냥 남기겠습니다. 어차피 개념은 똑같거든 사실. 근데 부등식에서 좀 어려운 거 좀 하려고 했는데 한시타임을 쓰기엔 좀 아깝고 다음 시간에는 그냥 삼각함수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유도 좀 더 자세하게 더 얘기는 해주긴 할 건데 뭐 아무튼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서 지수 방정식으로 마무리를 짓고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지수 부등식은 방정식이랑 개념이 똑같아.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 그냥 물고 들어가지 말고 방정식까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해볼게요. 자 여기도 이제 변함없습니다. 식 정리하는 거 동일하잖아. 9의 x제곱은 분명히 조금 빠르게 갈게. 3의 x제곱 여기 마이너스 5 곱하기 3의 x제곱 곱하기 3이 있는 거 확인 가능하겠고 정리 좀 더 가보면 3의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15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27은 0이 되겠고 자 지금 방금 정리한 3의 x제곱을 t로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까지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방정식의 두분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 근은 x 값이야. 근데 정리가 된 익숙한 이 t에 대한 방정식은 결과값이 주인공이 t야. 그래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손으로 대고 있는 t제곱 마이너스 15t 더하기 27의 두근은 바로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이고 이 방정식의 두근은 알파 베타가 맞는 거야. 3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했으니까 일단 주어진 t의 값은 당연히 3의 x제곱이라고 정리가 되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t로 정리가 된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은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이어야 돼. 여기까지 됐죠? 자, 이때 이 두근을 연결 삼아 근과 계수의 관계를 그대로 한 번 더 써주면 3의 알파 제곱 더하기 3의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a분의 b고 3의 알파 제곱 곱하기 3의 베타 제곱이 a분의 c 27이 됩니다. 근데 3의 알파 제곱 곱하기 3의 베타 제곱은 그러면 3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되겠고 주어진 27은 똑같이 3의 세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뭐가 가능한 거야?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었던 거야. 얘는 안 쓰여. 잡아주긴 한 건데 지금 이거 지웠지? 이거 지운 거야? 아니야? 지우지 마. 빠지는 이유들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자, 지수 부등식이라고 다른 건 아니야. 밑이 1보다 크면 지수의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 밑이 1보다 작으면 지수의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가 될 뿐이야. 그리고 로그의 함수의 형태에 대한 정리해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얘기를 해줄 건데 로그 함수는 쌤이 다음 주 토요일 말고 다다음 주 토요일 날 좀 얘기를 해줄 거야. 근데 그게 아니야 다음 주 토요일에 일단 준비는 같이 해놓을게. 근데 설명만 나오면 되거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그래서 그거까지 얘기를 해주고 요 시간으로 그렇게 해서 지수의 연산 로그에 대한 정의가 있었어. 그지? 그거 한번 총정리해주면서 지수 로그 단어는 마무리를 짓고 삼각함수 파트부터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조금만 쉬었다가